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이 강제 봉인됐지만 물리적 해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양점에 대해 불법 영업으로 규정해 강제 봉인했지만 조합 측이 봉인 시설물을 뜯어냈습니다. 익산시는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유가 급등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연료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 조업을 포기하고 낚싯배도 휴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로컬푸드 어양점을 강제 봉인 조치했습니다. 조합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봉인 시설물을 뜯어내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매 매대 곳곳에 붙어 있는 노란 접근 금지 테이프. 23일 오전 7시 30분쯤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의 모습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23일 로컬푸드 어양점을 강제 봉인했습니다. 기존 운영 주체인 조합이 계약 종료 이후 50일 넘게 무단 점유에 따른 조치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하며 봉인 시설물을 뜯어내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임에도 봉인 조치를 내린 것은 익산시의 행정권 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드나들거리고 소비자가 드나들거리는 문을 강제로 그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봉인이라는 거를 왜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조합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성과를 부정하고 범죄 집단으로 만든 현 익산시에 대한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는 계속 싸워 나갈 거고. 익산시는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네네. 훼손해서 고발을 했고, 일단 고발했고, 지금 계속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계속 한다면, 저희는 2차 봉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편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는 오늘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대집행 중단과 사회적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행정대집행을 멈추고 이 민간협의체에 참여하고 조합에서도 익산시가 요구하는 안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대화할 마음을 가지고 이 대타협 민간협의회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어양점.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며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HJ중공업 최대 주주인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은 시설과 장비,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매입을 위한 합의각서를 맺고 이달 초부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은 군산조선소를 인수하면 오는 2028년부터 선박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국내 상용차 생산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체질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용차 모빌리티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화단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입해 군산과 완주 등 상용차 클러스터 부품사를 전동화와 로봇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오는 7월 최종 지정을 목표로 서면과 발표 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대학 시험포를 운영할 대학 3곳이 선정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4.3헥타르 규모의 대학 시험포 운영대학으로 군산대와 원광대, 전남대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산대는 9.5헥타르의 간척지 기반의 기능성 작물 연구와 현장형 농생명 교육, 훈련을 운영합니다. 원광대는 20.1헥타르의 토양 개량, 한약재 간척지 적응성 평가 등 약용작물의 재배 분석과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매립 토지가 물막이 이후 20년 동안 42%가 각종 용지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물막이 공사 완료 이후 전체 매립 면적 291제곱킬로미터 가운데 42%인 122제곱킬로미터가 산단과 농생명 등 각종 용지로 조성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2배, 축구장 17,000개 규모의 새로운 국토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들 용지에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2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 들어서 산업과 정주 기능을 갖춘 미래형 공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짐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자는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도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돼 선거구가 조정된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획정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도선관위는 도의회에 다음 달 1일까지 획정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익산 도의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선거구가 바뀐 가운데 1선거구의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대중 도의원이 모현동을 기반으로 한 5선거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1선거구에는 시의원 선거에 나섰던 최종호 시의원이 도전한 데에 이어 김대호 전 도의원과 박정수 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 사무국장도 경선에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공천을 신청한 박아영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 청년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4파전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도지사 선거 후보와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북 도지사 후보로 양정무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또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군산 김제 부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지성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했던 지난 100일간 종합특검법과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준비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검증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유가 급등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 조업을 포기하고 낚싯배도 휴업하고 있습니다. 군산 비응항입니다. 주꾸미 철을 맞았지만 항구에는 출항하지 못한 어선과 낚싯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자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8일 리터당 814.7원에서 이달 23일 1385.9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도 812.9원에서 1222.9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업 현장의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한 번 출항할 때 200리터 드럼통 3개를 사용해 유류비만 80만 원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는 24톤 이상은 한 번 출항할 때마다 200리터 드럼통 20개를 사용해 유류비가 5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최고 가격 상한제를 정해서 지금 누르고는 있지만
2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20만 원 중반대에 지금 그 면세가 형성되고 있어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민들은 조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적자를 감수한 채 선원 생계를 위해 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로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고기 잡는 양도 줄었지만 지금 출하를 해서 거기에 기름값에 보하는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지금 출하를 포기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 낚싯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출항마다 80만 원이 넘는 연료비 부담으로 평일 운항을 줄이고 주말과 휴일에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급등하는 면세유.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내흥동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55분쯤 불이 나 장비 44대와 인력 128명이 투입돼 화재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군산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등 불길이 번지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 대피를 권고하고 차량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대가 의과대학 불인증 판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전북의대가 신청한 재심사를 검토한 결과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오류나 근거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의대는 내년 2월까지 개선이 안 되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강의실이나 교원 확충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를 평가한 겁니다. 전북 참여연대가 이원택 도지사의 후보에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해법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도된 외면이자 책임 회피라며 경선 과정 의혹에 대한 재감찰과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은 신속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일 전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을 TV토론회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SNS와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민심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에 재심 신청을 했다며 중앙당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도선관위는 그동안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은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가 면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며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민관 합동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만의 로컬 브랜드가 집중 육성됩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는 최근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아이템을 제출한 발굴형 6명과 사업 고도화가 가능한 육성형 1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100만 원이 지원되고 시제품 제작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다이로움 정책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10%의 추가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지원 가맹점은 익산 청년몰과 착한 가격 업소, 지역 서점, 치킨로드 등 84개 점포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농지 임대 수탁 절차가 크게 개선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종의 관련 서류도 휴대전화 인증으로 제출 가능해 비용과 이동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논과 밭을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겁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49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기본형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전주 시내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쯤 전주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3대와 1톤 트럭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잇따라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에 3대 포니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공승마장에서 생활하는 포니 코코와 포롱이 사이에서 수컷 망아지 한 마리가 최근 태어났습니다. 특히 수컷인 포롱이는 2023년 익산 공공승마장에서 태어나 성장해 포니 3대가 한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새로 태어난 망아지를 공개하고 이름을 정하는 현장 투표를 진행합니다. 군산시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75명은 지역 농협에서 체험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정보24 혜택알리 및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군산의료원이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확대합니다. 두 기관은 산재 환자의 재활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환자의 재활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재활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공공의료체계 확산 기반 구축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 1.5kg을 전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나섰습니다. 협의체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산시 마동 새마을분여회가 사랑의 김치와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어려운 이웃들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5도에서 24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